네 번째,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 중 창고 등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는 서로 관리하는 창고라든가 공정, 즉 생산 공정 또는 작업장, 외주 공정 이런 것들을 등록할 때 사용되는 등록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고는 물류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부품을 즉 원재료 들어오고 제품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창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부를 하는 데 있어서 창고별 또는 공정별, 외주 공정별 이렇게 코드별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발생되는 거를 수불하기 위해서 등록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는 창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정보에 대해서는 본사도 있고 천안공장도 있네요. 그래서 두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관리, 창고, 공정, 생산, 외주 등록입니다. 클릭. 사업장이 두 군데를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표를 열으시면 두 개의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본사부터 가겠습니다. 본사. 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 탭이 창고와 장소를 입력할 수 있는 탭이고요. 두 번째가 생산 공정과 작업장, 외주 공정과 작업장 이렇게 세 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번째,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 중 생산 공정과 작업장 실습 예제를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등록하시오. 대명전자 천안 공장에 작업 공정이 있고 이 작업 공정에 해당되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이래요. 그래서 공정과 작업장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의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 메뉴였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탭입니다. 두 번째 탭을 가기 전에 사업장이 천안공장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천안공장 선택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생산공정 작업장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회해서 빈 레코드 열으시고요. 주식회사 대명전자의 천안공장은 P100번이랍니다. 자, 그러면 영문자 P100번 그리고 생산공정명은 작업공정이래요. 작업공정 사용 여부는 네, 사용. 그리고 작업공정을 클릭해서 이제 작업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작업장은 P100, 110이 아니라 110 제품 작업장이고요. 자, 적합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미사용으로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생산 관리 공통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면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빈 레코드 한번 이렇게 입력하면은 눌러주면은 저장이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외주 공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외주 공정을 등록하는데 주식회사 대명전자의 본사예요. 자, 본사에 외주 공정은 L100번이고요. 외주 거래처가 대성산업입니다. 그리고 작업장명은 대성산업의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그럼 외주 공정 한번 입력해 볼까요? 사업장을 본사로 바꿔 주십시오. 자, 본사 선택해 주시고 조회 그런데 생산 공정이 아니에요. 외주입니다. 외주로 오셔서 조회 버튼 한 번 더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셨으면은 외주 공정 코드는 L로 시작하죠. 그래서 L100 외주 공정
사용 여부는 1번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외주 공정 선택하고 L101 외주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해 보세요. 또는 F2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가 나옵니다. 거래처에 어디예요? 주식회사 대성산업이죠. 네, 클릭. 작업장 이름은 주식회사 대성산업의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성산업 한 칸 띄시고 반제품 작업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적합 여부 적합 그리고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제대로 입력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대성산업의 반제품 작업장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 등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등록은 뭐 사업장이나 또는 부서 또는 부문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프로젝트 등록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등록은 뭐 전표를 입력하다든가 회계 초기 2월 등록, 뭐 관리 항목 원장, 관리 내역 현황 이런 등에서 활용이 되고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지 이럴 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001과 B001에 컴 교육사업과 특별할인 판매에서 진행으로 해서 제조 그리고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 프로젝트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원가 구분에 제조 원가냐, 도급 원가냐, 분양 원가냐, 기타 원가냐, 이제 원가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조회 구분은 진행하고 있냐,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가 됐냐, 아니면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냐, 프로젝트 기간, 그리고 프로젝트 분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코드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류 등록이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드를 분류명을 해서 시작해서 종료일까지 구분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빈 레코드를 만든 후 여기에다가 A001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A-001 프로젝트 명은 컴 교육사업이죠. 엔터.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1번.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이 나와 있으면 그 기간만큼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가 원청 회사인지 그리고 시작 그 다음 원가 구분은 제조 원가래요. 즉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인 제조 원가. 그리고 뭐 프로젝트 유형이라든가 뭐 프로젝트 금액 이런 것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면 공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용관리 책임자라든가 그 다음에 직위 그 다음에 직무 내용 어디에 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고요. 일자별로 뭐 선수금을 받은 게 있다 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입력하겠습니다. B001 특별 할인 판매 진행하고 있대요. 자, 1번 진행 원가 구분은 제조 원가 유형은 직접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만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입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원가 구분을 뭐 제조 원가만 보겠다. 그럼 전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중에도 뭐 진행사항만 보겠다. 그럼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전체로 우리야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지만 프로젝트가 해마다 여러 개 많이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우리 ERP 프로그램은 각 모듈을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는데 전표를 발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연결 계좌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붕괴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즉 각 모듈의 프로세스를 통합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영업 관리라든가 뭐 자재 관리, 생산, 인사 이런 쪽에서 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듈이 회계 연결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습 예제로 보시면 주식회사 대명전자의 영업관리, 자재, 생산, 인사, 서비스, 무역, 모듈에 대해서 회계 연결 계정 과목에 초기 설정을 하시오. 즉 초기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담당자가 전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의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자재, 생산, 인사, 서비스, 무역인데 지금 얘를 이렇게 영업관리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영업관리가 전표 코드가 수금, 선수금 저금, 그래서 도메스틱, 뭐 국내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우리 생산관리 쪽 볼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관리는 외주가공비 이런 것들은 전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기 설정을 해주면 ERP에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전표를 발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설정 누르셔서 초기화 도움에 전체를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클릭하면 전체가 체크가 돼요. 그래서 적용, 그러면 이렇게 연결 계정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저장된 연결 계정 정보가 삭제되고 IQ 기본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즉 알아서 분괴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그러면 초기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생산 쪽만 보면 외주가공비로 하게 되면 차변에 외주가공비라는 계정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자동으로 전표를 발행해 주겠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영업, 수금 쪽으로 보면 이렇게 현금으로 할 거냐, 제예금으로 할 거냐, 받으러이냐, 당좌예금이냐, 뭐 가계수표냐, 카드냐, 수수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연결 계정 과목까지 등록해 봤어요. 일곱 번째, 물류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자, 물류관리 내역 등록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관리 항목을 설정을 해서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물류관리 내용은 영업관리나 또는 구매 자재 관리, 즉 물류 모듈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리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 물류 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클릭.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역, 그룹, 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예제에서는 구매 자재 구분입니다. 그래서 LP 구매 자재 구분에 오른쪽 관리 내역 코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P10에 국내 자재 즉 국내 자재로 얼마나 입고가 됐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을 때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 자재랑 국내 자재랑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입 자재 영업관리 부문 영업관리 부분은 일반 매출과 대리점 매출 나눴네요. 자, S10은 일반 매출 S20은 대리점 매출 자, 그러면 생산 쪽에서는 주로 어떤 걸 쓸까요? 생산 설비, 뭐 작업팀, 그 다음에 작업 시프트 이런 거 쓰는데 우리 작업팀 한번 해볼까요? 작업팀을 100번에다가 A조, 뭐 1조, 2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 1팀 뭐 200번에 2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미사용인 경우에는 나중에 1팀은 안 나오고요. 2팀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팀을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중에 또 살려낸다. 그러면 사용한다. 라고 사용을 해야지만 작업팀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메뉴. 그래서 물류관리 내역 메뉴가 저기 등록이 되겠습니다. 8번째,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 자, 담당자 코드를 구분하고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담당자 코드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영업일부, 영업이부, 구매부 해서 물류 담당자 코드를 등록을 한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에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 클릭. 자, 기준 일자는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01일 담당자 코드는 100번에 코드명은 영업일부래요. 자,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을 선택하면 되고요. 전화번호, 팩스 뭐 이런 거 하고 또 담당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시작일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종료는 언제까지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9999-1231이고요. 만약에 올해만 사용하다, 1년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 영업 2부 2023년 01월 01일부터 올해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버튼 누르면 메뉴버가 안 보여요. 즉 모듈이 안 보이고 입력하는 화면만 보입니다. 300번 한 번 더 할까요? 네, 구매부. (2023년 01월 01일) 2023 999로 합시다. 9999-1231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사원 코드로 안 하고 왜 담당자 코드로 하냐? 왜냐면 업무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 코드명을 줘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 코드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9번째, 검사 유형 등록이 되겠습니다. 검사 유형 등록은 뭐 구매 검사나 또는 뭐 외주 검사, 외주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외주 검사, 그다음에 작업을 했을 때 공정 검사, 그다음에 출하 검사, 이런 각종 검사들에 대한 유형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검사를 할 때 성능 검사를 하는데 검사 질문은 전원 버튼이 양호한가 해서 필수, 반드시 검사를 거쳐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필수, 아니면 선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의 검사 유형 등록입니다. 클릭. 구매 검사, 외주, 공정, 출하 검사 중 공정 검사래요. 자, 공정 검사 클릭. 검사 유형은 100번이죠. 100번에 성능을 검사하겠대요. 성능 검사. 사용 여부는 사용. 검사 유형의 질문은 1번이죠. 1번. 그리고 전원 버튼이 양호한가? 네, 이렇게 입력하고요. 오른쪽에 선택이냐 필수냐 라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냥 선택을 하면 되지만 얘가 필수로 되면 빨간색이 떠요. 그러면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능 검사에서는 전원 버튼의 양호한가를 필수로 하는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경우에 필수. 그래서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뭐 품질 검사도 있고 여러 개의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에는 뭐 구매를 할 때, 외주 검사할 때, 공정, 출하, 즉 내보낼 때 검사는 뭘 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검사 유형의 질문에 따라서 합격했냐 안 했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검사 입력해 봤습니다. 10번째, 품목 단가 등록입니다. 자, 품목 등록에서 우리가 원가를 입력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실제 원가 그리고 표준 원가 입력했었죠. 즉, 한 품목에 대해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품목 단가를 등록하는 것은 구매할 때의 단가와 판매할 때의 단가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입력을 해 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품목에 대해서 뭐 유일하게 단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을 하고요. 이 단가는 영업이나 또는 자재 마감 그리고 통제 등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품목 단가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주되거나 발주될 때 단가가 자동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 단가에 있는 품목 등록에 있는 단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품목 단가 등록을 한 이 구매 단가와 판매 단가가 수주나 발주를 등록할 때 자동 반영되는 단가를 등록할 때 사용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명전자는 구매 단가와 판매 단가를 등록하는데 원재료에 대해서는 구매 단가,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단가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품목에서 등록된 단가보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닫도록 할게요. 자, 메뉴 아무 데나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해주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입력하시고 닫고, 하나 입력하시고 닫고, 아니면 한 3-4개 이렇게 열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열어놓으시면 오류가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품목 단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영업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업관리의 기초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품목단가는 여기 있어요. 자, 품목단가 등록 해서 구매단가, 판매단가. 그런데 만약에 품목단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찾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품목이라고 두 글자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품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뉴는 다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업관리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에 품목단가 등록이 있구나.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구매 자재 관리에도 품목단가 등록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구매 자재 관리 모듈에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업관리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영업관리 쪽에 품목단가 등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택이 되어 있죠? 네, 아이고. 네, 고. 자, 품목단가 왔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시면은 구매 단가는 이렇게 우리가 품목에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CPU는 구매 단가가 얼마였죠? 2만원. 네, 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메인보드는 만원. 하드디스크는 14,000원. 케이스는 16,000원. 판매 단가요? 네, 두 번째 탭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판매 단가 탭으로 오셔서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 단가가 있고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판매 단가를 누르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넣어질 거예요. 얼마인가요? 15만원? 네, 15만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된 16만 5천원이 판매 부가세 단가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 원가 입력해 놨었잖아요. 품목 등록에서. 여기 그대로 불러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용 PC는 16만원이죠. 자, 16만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17만 6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관리 쪽이었잖아요. 구매 자재 관리 클릭해 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 클릭, 품목 단가 등록 열겠습니다. 열렸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여기서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판매 단가도 조회를 했더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영업관리의 기초정보관리에서 했지요. 그래서 구매자재 관리에서 모듈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업관리 모듈에서 어쨌든 품목단가 등록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래처별로 단가를 등록할 때는 거래처별로 단가 등록란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단가 등록 마쳤습니다.